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초전 설득이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약 20년쯤 전에 이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독자들에게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심지어 어떤 독자들은 출판된 책을 몽땅 사고 싶다. 그런 후에 나만 읽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독자들에게 아주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초전 설득은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설득의 문제를 종결짓는 완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나 영상, 출판물 또는 특정한 상황 설정 등 많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설득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보내진 메시지를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설득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설득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먼저 설정해야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치알디니 교수는 이 사전 장치를 오퍼너라고 부릅니다. 이 오퍼너의 활용 유무가 설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설득을 위해서 설정되는 다양한 오퍼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SM3보다 SM5가 또는 SM7이 더 성능이 좋은 차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냥 숫자만 척 보아도 3보다는 7이 더 고사양이고 높은 성능일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장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오퍼너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운동선수들을 바라볼 때 유니폼 등번호가 높은 선수일수록 실력이 뛰어난 선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청담 17일 때보다 청담 97일 때 사람들이 더 고급 식당이라고 생각해서 비싼 음식값을 기꺼이 부담하려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점 메뉴를 구성할 때도 그냥 해물탕이라는 이름보다는 통영에서 올라온 신선한 해물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매출이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설득 오픈의 설치 유무가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종이 위에 긴 선과 짧은 선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정한 강의 길이를 물었더니 선을 길게 그린 학생들이 강의 길이를 훨씬 더 길게 추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설정된 오퍼너는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사랑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말할까 보다도 언제라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살 좋은 아침에 데이트를 신청하면 구름 낀 아침보다 성공 확률이 거의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기분이 긍정적인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제라는 시간 역시 오픈으로 작동합니다. 유도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도된 주의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상대방의 주의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험이나 스릴 넘치는 것 좋아하세요? 라는 유도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모험을 꿈꿔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새로 출시된 신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모험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 바로 초전 설득 오프너입니다. 타로 카드나 점집에 가면 신통하게 나의 성격을 딱 알아맞힙니다. 이것은 싱글 슈터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중한 성격이시네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중한 면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대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중하고 또 때로는 덤벙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질문의 요점은 당신은 신중한 성격인가요? 아니면 덤벙대는 성격인가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을 싱글 슈터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즉, 통과할 미끄럼틀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어떤 결정을 이끄는 요인은 그것이 가장 현명한 조언이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마음속에 떠오른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도된 주어의 무자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했던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조종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도된 선택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흔히 이것도 하면서 동시에 저것도 하는 멀티태스킹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사실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순간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음악을 동시에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설득 프로세스의 요점은 어떠한 개념, 사람, 물건 등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이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초점 착시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위의 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희미해지면서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뜻입니다. 이 초점 착시를 잘 활용하는 분야가 언론입니다. 흔히 우리는 언론이 아젠다 세팅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젠다 세팅 역시 초전 설득 원리를 이용합니다. 언론은 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훨씬 더 많이 보도하여서 아젠다를 세팅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노출되는 정보일수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초점 착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이 특정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도했는가라는 보도의 총량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은 대중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다른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라고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망각 현상은 우리가 다른 문안으로 들어서는 행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본능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유도되면서 본래 생각했던 것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파블로프 교수가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조건 형성 실험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 종소리를 들은 개는 먹이가 제공되지 않아도 침을 흘린다는 아주 널리 알려진 실험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파블로프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학자들에게 검증받기 위해서 학자들을 초청해두고 실험을 하기만 하면 걔가 침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죠. 그 이유는 걔가 새롭게 관찰하기 위해서 나타난 관찰자를 위험으로 간주하여서 이 탐색 반사를 일으킨 탓에 종전의 조건 반사를 잊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초점 착시에 유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을 막론하고 또 이유를 막론하고 서열이 가장 높은 대상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가 집중되면 조직의 리더는 그 조직의 성공 혹은 실패의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조직이 다 함께 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공로와 또 책임을 한 몸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한 개체로서 그들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 같은 개체를 보기 위해선 선뜻 대가를 지불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타에게 집중된 초점 착시는 그 스타와 시청자 모두에게 그 스타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스타의 경우 자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초점 착시의 무서운 점입니다. 신체 안전에 대한 불안과 또 나도 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인간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끔찍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면 그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11 여객기 테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객기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다가 오히려 6배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경험하게 되는 오프너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오프너들을 잘 알아서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방을 내 뜻대로 설득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오프너를 잘 파악하기만 해도 유도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결정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득을 주도하는 오프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점 설득 상황의 설계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